안녕하세요. 저는 하쿠나 마타타의 삶을 살고 싶은 라이언킹 천오리 남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밤 라이언킹을 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라이언킹 처돌이 이가영입니다. 저는 솔직히 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또 아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객들의 기대가 한 120%였는데 실제 영화를 보니까 100% 정도의 퀄리티였다.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디즈니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활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비욘세가 성우를 맡은 역할인 날라 역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로 나오는 점이 되게 원작과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라딘에서도 술탄이 된 자스민 이야기, 그리고 겨울왕국에서부터 시작된 여성 주도적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날라뿐만 아니라 신바의 어머니인 사라비 또한 주체적인 캐릭터로 조금 더 그려지고 있는 게 원작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 영화가 조금 더 개연성을 노렸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래는 원작에서는 그냥 우연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이러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했고 등장인물이 이런 선택을 했다 하는 개연성을 위해서 좀 더 스토리가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에만 있는 OST 있지 않았나요? 진짜 여기서 여기로 고막 청소되는 곡이었죠. 옆에서 보는데 이렇게 고막에서 뭐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뭐죠? 바로 스피릿. 스피릿. 어떤 장면에서 나왔죠? 이제 그 신바가 나는 우리 프라이랜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복귀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 프라이랜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나온 영혼이 터지는 그 비욘세 음성. 스카를 물리치고 내가 스카를 물리치고 왕국을 노리겠다. 뜨거운 영혼을 참을 수 없다 아. 할 때 그 바로 스피릿. 터져나오는 뭔가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비욘세의 OST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Be Prepared라고 스카가 자, 우린 이제 무파사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Be Prepared라는 하이에나들과 같이 떼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원작에서는 좀 상당한 분량이 있었고 길었는데 이제 그 실사 영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축소되고 되게 간소화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이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에나들이 스카에게 충성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비 프리페어드라는 그 노래가 자체가 가진 느낌이 나치의 성향이 좀 있다고 해서 실사화를 하면서 빼려고 했다가 라이언킹 처돌이들이 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뺐던, 하지만 좀 분량이 굉장히 축소되었죠. 정말 생생했다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실사 영화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CG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약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아무리 CG여도 조금 어설픈 점이 있으면 가짜라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진짜로 다큐인 듯 다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영님 아까 불쾌한 골짜기를 못 느꼈다 하셨지만 저는 이제 진짜 사자들이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이상했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낀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아닌가, 으르렁 으르렁 해야 되는데 왜 노래를 부르고 있나,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사자 이야기니까 사자가 노래를 불러야겠죠? 덧붙여서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라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사랑하거나 설레거나 하는 그런 표정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다는 표현력이 떨어져서 쟤네들이 그래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표정을 되게 정색한 채로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파사가 죽고 나서 어린 신바가 뛰어가서 아빠 아빠라고 할 때도 굉장히 눈물이 나올 법한 장면인데 이제 그 어린 사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금 슬픔의 감동이 좀 애니메이션보단 덜 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만 울고 있었어요. 그렇죠.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는데 목소리만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데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이 성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신바 역의 성우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배우분이 해주셔서 도널드 글로버라고 그 미국의 하정우 가수, 배우, 극작가, 감독까지 다 하는 그 This is America를 부른 차일디시 감비노가 성우로 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라이언 킹 실사 영화를 제작했을 때 감독이 도널드 글로버를
채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치가 넘치고 위트가 많기 때문에 원작보다 더 풍부하게 애드리브를 살려서 했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애드립이 넘치는 장면도 많고 그런 점에서 성우는 정말 도너드 글러브가 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비욘세. 저는 비욘세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에서 원래는 살짝 동심 어린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욘세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진한 사랑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굉장히 약간 동심 어린, 오랜만에 만난 뭐 초등학교 동창 정도의 사랑인데 갑자기 첫사랑에서 끝사랑이 돼버렸죠. 좀 더 진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파사의 성우도 원작의 무파사 성우가 그대로 이번에 실사 영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작의 감동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목소리도 같이 늙어가는데 세월의 흐름이 같이 더 더해진 목소리라서 무파사 역할의 목소리도 성우가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냥 저는 엄청난 막 서라운드, 약간 오지는, 약간 이런 이게 바로 자연, 대자연, 아프리카 이런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사운드가 풍부한 편은 또 아니었고요. 한스 지머랑 엘튼 존이 이번에 다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제가 제작기를 들었을 때 원래 원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한 다음에 그것을 녹음하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면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가상의 디지털 악기가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음색이 엄청 섬세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정확했다면 원작에서의 그런 웅장함이나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은 조금 덜했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온킹 원작이랑 뮤지컬 자체가 웅장한 음악으로 조금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굉장히 높은 기대치에 미칠 정도의 웅장함은 아니고요. 그냥 영화 음악 정도입니다. 앞에서 다 말했지만 이게 실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찍은 거를 우리가 실사 영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CG였단 말이죠. 그 모션 캡처를 통한 연기였죠. 사실 배우들의 이렇게 표정을 따온.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감정 전달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의 표정은 무표정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표정 같은 부분이. 하지만 진짜 같았다는 거. 또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스카랑 날라랑 신바랑 무파사 모두 다 똑같은 사자잖아요. 근데 이제 원작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의 표정을 굉장히 이목구비를 조금 더 특화해서 그린다거나 각자의 캐릭터성이 얼굴만 봐도 살아있었는데 사실 실사로 봤을 때는 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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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잖아요. 뭔가 이 똑같은 사자 종의 구분이 좀 덜했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카의 그런 상처난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표독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상처였는데 이제 실사 영화에서는 그냥 사냥하다 다친 상처?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전 제일 좋았던 OST는 아무래도 비욘세와 도널드 글러버가 함께 불렀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거는 진짜 좀 비욘세 빨이 있었던 OST였던 것 같아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라이온킹 4D로 본 후기는 엉덩이가 아파요. 진짜 아파요. 나 거짓말이 아니고 4D를 처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두 번째라니까요. 엉덩이가 굉장히 아팠어요.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엉덩이가 아프셨는지. 그냥 처음에 딱 앉았을 때 의자가 엄청 편했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엉덩이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제 4D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 냄새는 뭐지? 이게 약간 동물원에서 나는 그런 습습하고 꿉꿉한 나무, 썩은 나무 냄새 아세요? 그게 진짜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게 뭔가 동물의 배설물 냄새일까? 바람을 타고 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통 4DX 같은 거 관람하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게 물이 언제 나올까 이거를 많이 신경 쓰시는데 물은 정확하게 3번 나옵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3번 나온다. 움직이는 게 가장 역동적이었던 거는 하이에나들이랑 사자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스카의 왕위를 뺏고 신바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 그럴 때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같이 싸우는 것 같아요. 4DX보다는 스크린X로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4DX 같은 경우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추격이나 액션 영화에 좀 더 잘 어울린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광활하게 꽉 찬 스크린을 보는 영화에는 좀 스크린X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저였어도 실사 영화 정말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애썼습니다. 좀 더 과감한 시도를 라이언킹에서 해도 되지 않았나. 원작을 어차피 새로 리메이크 하는 거면 원작을 기반으로 두고 좀 더
역동적인 변화를 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 조금 더 주체적이어진 날라 그 정도?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죠. 뭐 영양대가 물소대로 바뀌었다.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스토리의 변화를 줘도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나올 때 제 앞자리에 초딩이 있었거든요? 남자애가 물 나올 때마다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데 괜히 제가 물 뿌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